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한 발에 근육이 몇 개가 있다고요? 발바닥에만 18개 한 발, 두 개 합치면 36개입니다. 그렇죠? 그 36개의 이 근육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섬세하게 자극을 받고, 그렇죠? 돌멩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지형, 모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섬세하게 자극을 받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한 사람들의 발 근육을 재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육 운동에서 근육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모세혈관도 확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발바닥에 근육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에 이 혈액에 있는 요산을 포함한 웨이스트 프로덕트, 이 찌꺼기들이 많이 모여서 특별히 당뇨 환자에게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발에 이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온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만병에 그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들이 고루고루 모세혈관까지 잘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일단은 이 근육에 아주 그냥 영양소와 산소가 잘 전달이 돼서 회복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강의하면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에 신경 말단이 몇 개? 7천에서 8천 개, 그렇죠? 자,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이 신경 말단들이 어떻게 돼요?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맨발로 걷는 순간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뭔가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한 겁니다. 어떤 신경계요?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신경이 있고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은요, 몸을 이완시키고 자연 치유를 촉진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근육에 다 경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가 촉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의 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직이 됐던 허리 디스크나 그 다음에 뭐요? 목 디스크의 그 근육의 이완이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비교감 신경이 잘 되면 밤에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제가 설악산 갔다 와서요, 아주 그냥 너무 깊은 잠을 이렇게 잤어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는 효과는 맨발 걷기 하면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 잘 자면 무슨 호르몬이 나옵니까? 예, 성장 호르몬. 따라서 성장 호르몬. 아니 지금 다 큰 우리들한테 무슨 성장 호르몬이냐? 여러분 성장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세포를 뭐예요? 재생시키고 훼손된 조직들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뭐가 합니까? 성장 호르몬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러면 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몸이 치유가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깊게 잘 자는 게 망가진 회포나 이렇게 세포나 조직체들을 뭐예요?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했던 모든 강의를 총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비교감 신경계가 딱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항상성의 원리. 이것이 자연 치유력인데 제가 조금 이따 더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몸의 내분비계 이 뭐예요? 시상하부, 그렇죠? 갑상선, 그 다음에 뭐예요? 췌장 등등 몸에 이렇게 호르몬들이 뭐예요? 예, 밸런스를 맞아서 부족한 것들은 더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은 것들은 뭐예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증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경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성의 원리 하면 신경계와 내분비계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지금
뭐 요즘에 챗GPT 아주 참 많이 하시죠. 찾아보시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신경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했을 때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하면 섬세한 근육 자극과 발바닥의 어떤 그러한 자극을 통해서 신경계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계가 안정이 되는 것이 사실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급증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항상성의 원리에 있어서 첫째 날은 제가 이제 발바닥 근육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둘째 날은 내분비계 얘기했고, 셋째 날은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저께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면역계 80%가 장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의 90%가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질환자의 답이 사실 세로토닌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것의 몇 프로가 90%가 장의 이씨세포, 내분비 세포입니다. 이 내분비 세포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영향을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분비를 한다고요? 어떻게? 장내의 유익균 중에 하나인 유산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김치 많이 드시고 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에 의해서 신호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한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장이 편해져요. 장이 아주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분비된 세로토닌이 그쪽으로 이렇게 미주신경계를 타고 뭐예요? 다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뇌로 전달이 되면 또다시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답답했던 불안했던 가슴들이 진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교감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 장뇌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 뇌와 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무슨 신경으로 되어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미주신경.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교감 신경입니다, 여러분. 아, 그게 무슨 신경이라고요?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이 미주신경이랑 여기 천추 있죠, 천추. 바로 엉덩이뼈 바로 위에 천추신경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천추신경은 방광이나 그 다음에 생식기 이런 부분들에 작용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이제 신경계와 전달해서 상당히 아주 섬세한 그런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흔하게 모든 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은 바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보세요. 이 뇌와 그 다음에 장이 부교감 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장이 뭐예요? 편안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예.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 면역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의 경향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먹는데 입맛 따라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장내에 있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제가 예견하기로는요, 각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이러한 음식을 드시고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처방할 때가 아마 곧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의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병이 다 만들어져요. 살이 찌는 사람
사람도 똑같은 음식 먹어도 어떤 사람은 찌고 안 찌고 하는 이유가 장내 희생물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맨발 걷기가 항상성의 원리, 내분비 호르몬들을 뭐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여러분 인슐린과 글루코겐 아시죠?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이 많으면 인슐린이, 적으면 글루코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어디에서 분비됩니까? 췌장에서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 이제 제가 당이 많으니까 우리 몸아 제발 인슐린을 좀 분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내가 밥을 안 먹고 당이 떨어지는데 글루코겐을 분비해서 지금 이 다 저장된 당을 다시 다 꺼내가지고 분비해가지고 나에게 당을 좀 보충해줘, 이렇게 마음에 원하시거나 명령한 적이 있어요? 인체에? 안 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경계가 뭐예요? 내분비계를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이 신경계의 작동이라고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상태와 맨발 걷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의 상태가 왜 중요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성 히포크라테스. 이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자, 몇 명의 의사가 있다? 100명의 의사가 있다. 와, 대박이죠. 그렇죠?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연은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계에 나오셔서 뭐예요? 맨발 걷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자연계에서 맨발 걷기를 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이 벌써 미터 승자이십니다. 승자. 자, 그런데요. 자, 우리의 이 자연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뭐 여기 재치게 하는 것도 자연 시스템 가운데 하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위산으로 어떤 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위산이 다 죽이는 것도, 그것도 뭐요? 자연 치유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자, 어떤 거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이토카인. 우리 인체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밤에 암세포가 몇 개 생긴다고 하루에? 3,000에서 5,000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하나가 딱 생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면역세포 가운데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순찰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우리 경찰이 마치 이 뭐예요?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이렇게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면역세포 가운데는 우리의 인체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잘못된 게 딱 있으면 발견했다 하면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필요한 면역세포들만 다 와요. 기가 막힙니다. 필요한 면역세포들이 총출동합니다.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드르르 해가지고 다 와요. 그 다음에 그 훼손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하나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암세포의 DNA 유전자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 DNA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역세포는 발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역세포는 풀어 헤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면역세포는 가위 기능이 있어요. 싹둑 자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역세포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새로운 유전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쭉 와서 탁 붙여요. 그리고 또 어떤 유전자는 윙 돌리면서 마지막 유전자 복구 물질을 싸서 유전자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만들어낸 말 같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병원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여러분 후천성 면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천성 면역 들어보셨어요? 네. 자,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균이 들어오면 직접 죽이는 것은 이것은 후천성 면역이에요. 근데 후천성 면역은 확실하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리고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뭐예요? 라고 와가지고 딱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 잡아먹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바이러스의 정보, DNA 있죠? 그 모든 것들을 MHC라고 하는 찌꺼기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MHC라고 하는 찌꺼기 물질을 딱 분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헬퍼 T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의 면역계의 총사령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아시죠? 그렇죠? 이 HIV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다른 거 안 죽이고 제일 먼저 뭐부터 죽이는지 아세요? 헬퍼 T세포. 자, 보조 T세포 한번 해보세요. 보조 T세포. 이 헬퍼 T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 헬퍼 T세포가 면역계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요것만 죽이면 우리의 면역계가 바닥납니다. 바닥나요.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처리를 못해서 그냥 감염이 돼서 죽는 게 그게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은 후천 면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헬퍼 T세포, 보조 T세포가 아작났기 때문에 이 질병의 이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헬퍼 T세포가 이 대식세포로부터 그 병원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어떤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유전자 정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MHC라고 하는 찌꺼기를 만들어서 헬퍼 T세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헬퍼 T세포는 그것을 분석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어디에 보내는지 아세요? B세포에게 보냅니다. 면역세포, B세포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B세포에게 지시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 B세포가 이 병원체, 박테리아, 이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비록 우리 인체에 들어와도 세포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딱 만듭니다. 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인체 안에 내 몸 안에 몇 명의 의사가 있다? 100명.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현대과학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아마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 몸에 자연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아마 아이고 이게 분명히 우리 몸에 뭔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맨발 걷기를 통해서 암 환자 회복됩니까? 예, 중병 환자들이 회복이 돼요. 이게요 면역력이 좋아져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접지가 아닙니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과학이 모두가 다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맨발 걷기가 왜 그렇게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선천성, 후천성 면역 체계들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면역 체계를 가장 잘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소식. 우리 활성산소, 제가 그 얘기할 때 활성산소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넘버원이 뭔가 하면 소식입니다. 왜 소식이에요?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대사 과정에서 이 소화시키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다? 활성산소. 하루에 수천억 개씩 생기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술 연구를 통해서 왜 오래 사는지, 왜 건강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러한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그런 어떤 채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양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SOD라고 하는 물질,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하나를 없앤다면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SOD라고 하는 물질은
활성산소 3,500개를 없앱니다. 자, 그러면 1대 뭐예요? 1대 3,500이죠. 그러면 자, 이 SOD라고 하는 이 물질이 유전자에서 간세포에서 특별히 만들어지는데 이런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란 것은 운동하면서 산소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다 빼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식들을 적절하게 먹고 일찍 자고, 그렇죠?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면역계가 올라가고 우리의 몸이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면역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넘버원이 그게 뭔가 하면 오늘의 강의 주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예, 마음이 여러분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면역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예를 한번, 피근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비보가 들려왔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예? 아주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무너져 내려요. 근심 걱정으로 꽉 채워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면역계가 완전히 다 언밸런스 되고 다 망가지겠죠. 그렇죠? 이게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2010년도에 타임지 기사에 Your DNA is not your destiny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큰 어떤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이게 뭔 말이야? 당신의 유전자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면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느냐?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your choice,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거든요. 그게 이제 소논문인데 그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희망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나쁜 생각들은 우리의 유전자를 나쁘게 변형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것인가 하면 용기, 희망, 어떤 믿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발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참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분명히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그렇죠? 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야 나도 해도 되겠네, 나도 이 부분을 하면 내 병도 어떻게 될 수 있겠네, 치료될 수 있겠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아까 저 선생님처럼 뭐예요? 그냥 이 설악산을 그냥 맨발로 막 새벽에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DNA가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활성화돼서 좋은 것들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돼서 좋은 것들은 비활성화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P53 이 종양 유전자가 있어요. 이 P53 유전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요것이 활성화되면 종양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비활성화되면 뭐예요? 그것이 꺼집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P53 유전자는 언제 가장 활성화되느냐? 밤 9시 정도에 잠을 자서 충분히 잠을 잘 때 이
유전자가 가장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때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정말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대 의학이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플라시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약 효과죠.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위약 효과는 과학입니다, 과학. 자, 무릎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무릎 수술을 했어요. 한 그룹은 진짜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 진짜 똑같은 실험을 했고, 한 그룹은 실험하는 척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연고를 직접 문제가 되는 연고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세척만 하고 이렇게 하는 척 하고 그 다음에 닫았습니다. 또 마지막 한 그룹은 그냥 이게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냥 여기 오픈만 하고 그냥 닫았어요. 오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닫았어요. 그런데 그 닫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술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막 그라인딩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가위 소리, 실제로 수술하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게 했습니다. 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술한 사람은 약 3분의 1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가짜 수술을 한 사람도 똑같이 3분의 1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히려 수술을 안 한 사람들의 무릎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왜요? 수술을 안 하고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 나는 이제 뭐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리고 아프더라도 수술 안 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거 아파가지고 이거 운동하면 안 돼, 더 나빠져. 그런데 수술을 했으니까 뭐예요? 아파도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한 3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파킨슨 환자 아시죠? 파킨슨 환자는 도파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도파민을 내는 약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짜 약, 옥수수 가루로 낸 가짜 약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 실험실에 들어올 때까지는 막 기어서 이렇게 그냥 휠체어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항상 약을 먹으면 3, 40분 후면 약 효과가 나타나서 걸어서 당당하게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가짜 약을 먹고 한 3, 40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이제 나는 이것은 지금 신약이니까 내가 옛날에 먹었던 약보다 더 어떡하겠지?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예요? 야, 이제 이때쯤 되면 뭐가 나타날 시간이 됐어. 이제 약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 됐어. 이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은 거야.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여러분 생내병사의 비밀에 제가 이 실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의 뇌사진을 딱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파민이 나왔어요. 그것이 찍혔습니다. 분비가 됐습니다. 뭘 먹지도 않았는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 저는 정말 좋은 약을 먹었는지 알았는데 이게 옥수수 가루였어요? 여러분 이게 30%에서 50% 정도 효과를 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게 여러분 위약 효과는 현대 과학인데 우리가 이 맨발 걷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들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약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과학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면역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희망, 용기, 그 다음에 뭐요? 나는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감, 믿음이 있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별히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그 다음에 발현돼서 안 좋은 것들은 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뭔가 하면은 이게 노란색 물질인데 그 스위치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메틸기하고 아세틸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틸기하고 아세틸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들을 학자들이 딱 연구해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비타민 B군으로 이루어진 엽산입니다. 엽산. 그래서 여러분 산모들은 엽산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들은 엽산을 많이 먹으면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낳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맨발 걷기를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바닥이 자극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의 항상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우리의 면역계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그거 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예? 예. 그거 준들도 많고 그거 해가지고 아니 그냥 신발 신고 운동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어떤 확신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예, 그런 사람들은 효과가 훨씬 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우리 인체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맨발 걷기 할 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그게 메커니즘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의 인체의 모든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계들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예, 정말 그런 어떤 전인적인 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맨발 걷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바닥 뭐 어떻게 걷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발 걷기는 하여간 발바닥 전체가 고루고루 지면에 닿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이나 이렇게 중병에서 회복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야산을 맨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데는 아무래도 맨발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발바닥의 근육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자극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산속에 들어갈 때 신선한 공기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신선한 공기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바이옴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면역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발 마사지가 그 시작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가 그 시작점이라고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맨발 걷기를 잘 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도 회복이 되고 다양한 면역계 질환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는 맨발 걷기를 학교 운동장하고 좀 약간씩 시간 날 때마다 걸었어요. 그러다 네. 이제 제 책을 봤어요.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봤어요. 네. 보고서는 이제 박탁 씨가 썼죠? 네,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온 아이들은 우리 딸하고 사이인데 이 아이들도 같이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다. 논문을 근거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저기 하나다 책을 빌려다 우리 사이도 줬어요. 접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논문 결과 나온 게 이제 있더라고요. 저기 네네. 그래서 네. 그 실험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잠을 잘 자고요. 시간 날 그렇죠, 잘 때마다 자죠. 걸어 네. 잘 자요. 그리고 제가 다리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사업 접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이랬더니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그때는 그렇죠.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네. 이렇게 구축해주고 이제 사업장에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정상으로 이렇게 그렇죠. 걷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하면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그 확신을 그럼요. 가지고, 네. 마음가짐을 갖고 하니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직장도 일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서 걷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1시간을 걸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더란 얘기예요. 일단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 속에 걷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 바닷가에서 걷는 겁니다. 바닷가는 공기가 안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기가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동해안 가게 되면 모래사선이 되게 깊잖아요. 근데 서해안은 이게 볼로 되어 있는데 딱딱한 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굴곡이 져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쵸,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27일 날, 우리 여기 한하계 해수욕장, 인천공항 바로 옆에, 거기 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꼭 가세요. 반드시 이제 계속 산만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예, 해안가에서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걸으시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심신이완과 면역계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